자리 혈이 정혈인가요? 가혈인가요? 이 어사 박문수 자리는 정혈이 아니에요. 여긴 둘째 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 자체가. 제가 풍수를 할 때 이 앞으로 풍수를 완전하게 뒤바꿔 버릴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뒤바꾸냐면 풍수 용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족보 개념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자 일남, 장자 이남. 파조는 어디냐? 예를 들면 이 천안 장석산 자체가 파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풍수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뿌리서부터 태조서부터 다 쉽게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걸 엄청 고민했어요. 풍수 용어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풍수 용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원래 있었던 대로 공자님이 내려줬던 풍수대로 갈 것이냐를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공자님이 장땡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조사는 내 뿌리요, 내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분화가 되고, 분화가 될 때는 항시 파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파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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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천안 장석산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파조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내가 있었고 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는 바로 병천면 도원리 산 47-1번지가 바로 이 막내 정열자리처럼 보여요. 정열이 쭉 뻗었거든요. 그럼 장석산은 오히려 아들 장자를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 막내 아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풍수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왜? 장남은 옆으로 삐뚤어졌거든요. 그런데 막내는 똑바로 갔어요. 그래서 장석산이 막내산을 감아주는 품 안에 든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첫째, 장자가 더 이쁠까요? 막내가 더 이쁠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장자는 부담스러워서 징그러워요. 그런데 막내는 쪽쪽쪽 빨아주고 맨날 혓바닥으로 핥아줘도, 막내는 늙어도 60이 돼도 너무 귀여워요. 그 하는 행동 자체가. 그래서 바로 장석산은 막내를 품 안에다 감아준 겨. 그래서 잘못 보면, 장석산에서 잘못 보면 막내가 정열자리로 착각을 하는 겨. 그리고 장석산에서 장남이 은석산이에요. 은석산. 왜? 이 장남과 차남을 어떻게 구분할 것 같아요? 제가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문왕 팔계도를 보지 말고 이 복희씨 자연 팔계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했을 때 우측에 정면에서 진계 방향에 바로 장남, 그러니까 은석산이 바로 장남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제가 막내라고 하는 이유는 병천면 도원리 산 47-1번지를 막내로 하고 본 것은 정자에서 좌측으로 삐뚤어졌어요. 간계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둘째는 조금 내려가다가 죽어버렸어요. 혈이. 그래서 요도화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리고서 막내가 이뻐갖고 쪽쪽쪽 빨았더니 막내가 결국은 크지를 못했어요. 장사만 잘했고. 그리고 은석산으로 왔고, 은석산에서 또 파조가 일어나요. 또 이 파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지면 파조요.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라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종손이 생기면 바로 그게 바로 파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사 박문수는 영의정급이었기 때문에 파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조. 영의정하고 1급하고 2급은 내가 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명심 또 명심하세요. 이게 족보에서 나오는 계열이에요. 그리고 은석산에서도 장남은 흐물흐물 끝나요. 그 다음에 막내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어사 박문수 보면 둘째 자리하고 그 다음에 장자 자리, 특히 장자 자리에 좀 치우쳤거든요. 어사 박문수는 그 생가터로 내려가면서. 그리고서 둘째 자리하고 박문수 자리, 그 자리 중간에 이것도 볼록하게 그냥 하나 개털처럼 흘리고 간 자리에 바로 어사 박문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요런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삼박천과 병천천이 합수를 하고 또 병천천이 돼서 어사 박문수 묘자리를 삥 돌라서 감아줘요. 이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남향으로 했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어사 박문수 자리는 정남향으로 안 해버렸어요. 약간 삐뚤어 버렸어요. 남서향으로 삐뚤어 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땡전 한 푼 없이요. 가난한 자묘예요, 이게. 저희가 묘자리를 딱 보면 여기는 부자 자리네요. 여기는 부자여도 돈이 없네요. 박문수 자리는 돈은 많은데, 병천에 큰 감아주는 땅은 많은데 물이 팍 나간겨. 팍
향 나가니까 돈이 있것이요 없것이요. 저도 내가 못 잡는겨. 그래서 희한하게 풍수가 뭐냐면 요 사성이 짧은 이유가 어사 박문수 정도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사 박문수는 돈이 별로 없었던 주 이유가 병천에서 물이 까나가는 쪽으로 자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겨. 이쪽에서 보면 자양면에는 손색이 없어요. 안산도 거의 완벽해서 이쪽에서요. 보면 안산 자체가 봐요. 얼마나 좋아요. 저 금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금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산 자체가. 그리고 모든 산 자체가 균형을 이루면서 감아주죠. 우측 우백호가 감아주고 자청룡이 감아줘서 정중앙에 바로 안산을 딱 맞췄죠. 누가 봐도 완벽한 풍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이 향 자체가 돈이 다 빠져나가는 형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직관들이 진짜 제가 봤을 땐 개똥이었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묘자리를 요렇게 삐뚤었어야 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삐뚤었으면 박문수는 돈 됐다 많이 벌었어요. 왜? 제복자리니까. 이 향을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제복이 있느냐 제복이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봐도 혈이 들어오는 내두 부분, 용두 부분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하도 풍수용어가 많으니까 같이 써주는겨. 저는 그냥 내두라고 하거든요. 용두라고 안 하고. 용두는 용이 있어야지만 용두라고 하는 거고, 내두는 일반 평묘를 다 내두라고 하는 거요. 머리 자리, 머리 꼭대기 자리. 그런데 사람마다 다 쓰는 용어가 틀려갖고 같이 써줘야 돼. 이렇게 천의 흉당 자리 여기. 그래서 박문수, 어사 박문수 묘자리는 쓸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체가 보시면 어사 박문수 좌양이요. 딱 정확하게 금수산이 있고, 금수산 있죠. 어사 박문수 자리에 보면 안산이 정확하게 있고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조산들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좋고, 물이 수구가 안 보일 정도로요. 병천 쪽에서 수구가 만들어지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강기천하고 병천천하고 병천 장터에서 합수를 하고 쭉 내려가면서 파를 만들어 버려요. 파구를. 그리고서 보면 물 빠져나가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자체가. 원래 풍수에서는 물 빠져나가는 곳이 안 보여야지만 최고예요. 터 중에서는. 그리고 보면 병천천하고 삼방천하고 합수해서 내려오는 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역수터예요. 이 터 자체가. 돈을 벌려면 역수터에 묘자리를 써라.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대전천처럼, 대전갑천처럼 역수터를 바라보고 묘자리를 써라. 그러면 떼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큰 강에 큰 모래가, 모래사장이 많이 쌓이는 곳에 묘자리를 써라. 그 향을 보고, 좌향을 보고 묘자리를 써라. 그러면 큰 부자가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풍수의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소간용으로 가면서, 명당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그 어사 박문수 생가터 쪽으로 가면서 흘리고 간 자리, 개털 자리에 명당이 없슈. 개털 자리에 혹이 나면 그걸 명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흉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당과 흉당의 차이는 뭐냐면 뼈가 있냐 없냐의 차이요. 살로는 명당이라고 치지 않아요. 살은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인체를 보면 난근에다가 묘자리를 쓰는 게 오래 갈까요? 허벅지에다가 묘자리 쓰는 게 오래 갈까요? 뼈가 없는 데는 물러 터져갖고 오래 못 가는겨. 바로 여기는 뼈가 없기 때문에 물러 터져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허벅지에다가 묘자리를 쓰는겨. 다리에다 쓴다면. 허벅지에다 쓰게 되면 뼈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는겨. 그래서 소관용이 지나면서 흘리고 간 자리에는 이런 식으로 묘자리에 혈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천의 흉당이요. 그러나 풍수를 배우시는 분들이 와서 공부하기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자리 자체가. 예.